주점과 유흥업소에 대한 백신 증명 의무화 방침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3차 백신 접종 부스터샷이 내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CDC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내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과는 달리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자이언트 포레스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거목들까지 소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간인 4명만을 태운 우주 관광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소비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주점이나 유흥업소를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의무 규정을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내 놀이공원을 방문하기 위해선 앞으로 백신 접종 증명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식스플래그 등이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 카드 혹은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침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행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도 의무화됩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코로나 검사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할로윈을 시작으로 놀이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이벤트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내일도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합니다. 카운티 내 와이너리나 주점, 나이트클럽이나 브루어리 등을 입장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LA 카운티 주민은 5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3차 추가 접종, 소위 부스터샷을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가 큰 논란입니다. 이 추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만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합니다. FDA는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내일 백신 자문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화이자 백신의 3회차 접종 여부입니다. 그러나 만장일치였던 백신 사용 승인 때와는 달리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 백신 추가 접종 필요성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The durability of the protection tends to wane,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Delta variant.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here's this debate by a good number of the FDA scientists saying, listen guys, slow down. This vaccine is doing its job. It's preventing people from falling really sick and dying.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접종 계획을 내놓자 FDA 과학자 2명이 반발하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추가 접종보다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접종하는 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가난한 나라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는 추가 접종을 미뤄달라고 전 세계에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FDA 자문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12살에서 17살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인지 아예 마치지 말 것인지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주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저는 맞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작용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맞아서 좀 더 안전한 게 확실하게 증명되고 나서 맞을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성인 접종을 시작한 유럽 많은 나라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크게 늘면서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8세의 1차 접종률은 스페인은 벌써 79%, 프랑스 68%, 이탈리아 62%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와 영국의 예방접종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접종을 반대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심장합병증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00만 명당 12세에서 17세는 76명, 18세에서 24세는 62명 발생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심장합병증 부작용이 매우 드물긴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 중증으로 갈 위험도 매우 낮다는 겁니다. 성인과 달리 접종 시 이득이 미접종 시 위험보다 월등히 높진 않다는 겁니다. Healthy children aged 12 to 15 very seldom get seriously ill with COVID. We really are cautious to advise that all children should receive the vaccine. 그런데 정작 이 연구를 진행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어린이 청소년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어린이가 학교나 캠핑을 통해 친구와 함께 뛰어논다면 건강에 훨씬 좋다는 점도 접종 시 큰 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영국 정부도 접종을 선택했습니다. And we're now intensifying that effort, offering jabs to 12 to 15-year-olds. 우리 정부도 4분기 내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자율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매우 드물다 하더라도 심장병, 혈전증 등 부작용 시 빨리 발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델타 변이 확산에도 지난달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8월의 소매 판매가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7% 감소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무려 1.8%나 증가했습니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 경우 3분기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일 세코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단 며칠 만에 거의 10,0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세코야 거목들이 집중해서 자라고 있는 자이언트 포레스트 지역까지 산불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최근 세코이아 국립공원 주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세코이아 거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콜로니아 패러다이스, 두 개의 산불이 합쳐진 KMP 산불이 세코이아 나무지대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275피트 높이 제너럴 셔먼 나무도 불에 탈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콜로니 산불은 지금까지 8,940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은 고작 0%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산불 모두 지난 10일 번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나무가 메마른 상태에서 산불로 거목들도 견디지 못하고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캐슬 산불로 무려 10%나 되는 세코이아 나무들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세코이아 나무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보호막을 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인들의 중간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간소득은 67,500달러로 2019년보다 2.9%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시안계 중간소득은 4.5%가 감소해 인종별 비교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직자 가운데 54%는 연간소득이 34,0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이 일반인만을 태운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3분 스페이스 X사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크루 드래건은 발사 후 약 2분 50초 뒤 로켓 주 엔진이 분리됐고 이어 발사 후 약 12분 20초 뒤 캡슐이 분리되면서 성공적인 궤도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주선은 국제 우주 정거장 ISS나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높은 고도에서 음속의 22배 속도로 1시간 30분마다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순수 민간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타고 있는데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창업주의자 억만장자인 아이 잭먼이 좌석 4개를 모두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탑승객 중 한 명인 29살의 간호사 아르세노는 의족을 착용한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됐습니다. I said, you know, in a few days you can brag that you put the first artificial joint in space. And he just kept saying how proud he was. He kept hugging me. 스페이스 X의 이번 우주 관광은 단 몇 분 동안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체험한 베이조스나 리처드 브랜슨의 저궤도 비행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우주선은 신체 변화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뒤 사흘간의 우주 비행을 끝내고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 바다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LA 민주평통 회장 선임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오늘 새로운 평통이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는 부회장 선임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임원진이 한데 모인 20기 민주평통 LA. 상견례 자리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주요 활동 계획과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이승우 신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한 통일 교육과 인식 전환을 우선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다른 한인단체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평통 조직의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포 전체에 대한 활동으로 이렇게 번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모토를 제가 좀 가져봤어요. 하지만 평통은 아직도 친목단체 수준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주고받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면 그건 일종의 통칭인데 그 통칭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임원도 없어 과연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헌법기관이 그저 세미나를 통한 교육에 힘쓰겠다는 애매한 목표만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부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난 이후에 저하고 어떤 화합이 되는 거지. 정부 쪽에서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한인단체와 교류 강화와 내부 단합에 힘쓰겠다는 평통 20기. 최근 회장 인사에 반발했던 이전 평통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나타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헐리우드 지역 멜로즈길 부근에서 최근 권총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업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낮 12시 반쯤 멜로즈와 페어팩스 길 부근 이발소에선 권총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지난 7일 오후에는 멜로즈 길의 야외 패티오에서 2인조 권총 강도가 손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지난달에는 멜로즈 길 선상의 신발 가게에서도 권총 강도가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멜로즈 길 업주들은 권총 강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도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열차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차 발사 미사일은 기습 공격에 효과가 있지만 탐지에는 취약하다고 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어제 발사체는 지난 3월 발사한 2.5톤 탄두의 이스칸데르 개량형과 똑같습니다. 발사대는 차량 대신 열차를 이용했는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갑으로 덮인 화물칸 안에 발사대를 눕혔다가 화물칸 덮개를 열고 수직으로 세워 쏜 겁니다. 다수의 미사일과 발사대를 실어 철도망을 따라 이동하고 터널에 숨었다 갑자기 나타나 공격해 우리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열차 미사일 운용 부대는 전략군 산하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로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당정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가
철도 기동미사일 연대의 검열 사격 훈련을 지도한 북한군 총참모장 출신 박정천 당 비서는 사격 훈련이 전략 전술적 구상에 맞게 진행됐다며 전쟁 억제력 강화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열차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열차 미사일은 동선이 철도망으로 한정되고 특수 열차의 움직임도 식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열차 미사일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취약한 무기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미국이 호주에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핵 추진 기술은 최첨단 극비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반발 강도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송옥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함께 화상 기자회견에 나선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이 새로운 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협의체 이름은 세 나라의 영문 앞글자를 딴 오커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와 국방기술 협력 강화가 목표인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This initiative is about making sure that each of us has a modern capability, the most modern capabilities we need to maneuver and defend against rapidly evolving threats. 오커스의 첫 단계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탐지도 어려운 핵 잠수함은 미국과 영국, 중국 등 6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추진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 건 1958년 영국이 마지막입니다. 극비에 붙였던 기술까지 공유하겠다는 건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알래스카 해역까지 군함을 보내 미국의 무력 시위를 벌인 중국은 냉전적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严重破坏地区和平稳定，加剧军备竞赛，损害国际核不扩散努力。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기간 중국 견제용 사자협의체인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갖고 대중국 압박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우선 내일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우방인 러시아 등과 함께 세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남북관계 파괴를 언급했지만 사실은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위협보다는 대화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대화 가능성을 진단해봤습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자 대남 독설로 유명한 김여정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한데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규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These missil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소집됐습니다. 강대 강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남북관계 파괴를 경고하면서도 바라지는 않는다는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In the midst of this,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we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a meaningful and substantive dialogue. 우리 정부도 김여정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화 가능성이 모색되는 것은 북한 도발이 미국에게 큰 자극을 주지 않는 저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가 아직까지는 협상이 가능한 선을 깨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다음 주 21일은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추석 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한인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대적인 해변 청소 작업이 진행됩니다. 비영리 환경보호단체 힐더베이는 전 세계 해안 청소의 달을 맞아
캘리포니아주 해안 청소의 날인 18일에 산타모니카 피어와 윌 로저스 비치, 베니스 비치, 허모사 비치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두고 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 시의회가 오는 10월부터 수도료와 쓰레기 수거 비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 이후로 요금 인상이 없었고 전기 펌프의 수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 요금이 상승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10월부터 수도요금은 월 2달러 51센트, 내년 7월부터는 월 3달러 67센트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9일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뉴오버팩 파크 앰피티어러에서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K-팝 콘테스트와 김치 축제, 그리고 연예인들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내 상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 5센트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비닐봉지가 공원과 개울, 호수 등을 청소할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로 수생 생태계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비닐봉지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번대 세종학당이 한국호남대 한국어학과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2월까지 이론과정과 지역특화과정, 실습과정 등으로 구성하며 온라인과 대면 실습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불분명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권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까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서한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 조작 보도와 같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킬 거라고 경고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론중재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칭송하고 직접 만나준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일단은 지금 국회 논의 과정 8 최 의원님을 포함한 8분의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스스로 자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탐사 보도라든지 어떤 추적 보도라든지 고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상업적인 선정적인 그런 보도들은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13년 전 대지진이 발생해 무려 8만여 명이 희생됐던 중국 스촨성.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6.0의 강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감시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파트 타일이 여기저기 부서져 종이장처럼 떨어져 내렸고 놀란 주민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중국 스촨성 루저우시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1,200여 채가 붕괴했고 2만 3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새벽 시간에 지진이 발생한 탓에 인명피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촨성 당국은 건물 추가 붕괴와 여진 우려 때문에 주민 7만 3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008년 스촨성 원촨에선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6만 9천여 명이 사망하고 1만 7천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지진이 원촨 대지진과는 단층대가 다르고 거리도 멀어 연관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该区域近期发生更大地震的可能性不大。 하지만 수천 지역은 단층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라는 회사.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도 현재 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SBS가 입수한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임직원 명단입니다. 20여 명의 명단 가운데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60대라는 전원을 토대로 탐문한 결과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가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며 근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이었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고문직을 받아들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공 차량과 고문비 등 계약 내용에 대해선 회사 측에 문의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여야 모두에서 공방 소재로 확산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들며 수사를 촉구했고 이재명 캠프는 당 안팎의 공격을 정략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수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진상조사 TF를 출범시키며 여당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은 시민 목 사업 이익을 우선 확보한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한 뒤 기꺼이 의혹의 덫에 걸려들겠다며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100% 수사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TF팀까지 꾸렸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들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합니다. 7사람이 그러는데 수천억 원이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공공개발이고 공영개발입니까? 이재명 후보를 넌지시 겨냥한 말로 해석됐는데 이재명 캠프는 당 안팎의 공격을 정략적이라고 규정한 뒤 어떤 수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회사의 이익이 났다는 것만 갖고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거고요. 이재명 지사도 어떠한 수사도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 대응해온 국민의힘은 오늘 대장동 진상조사 TF를 출범시키며 여당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칩으로 정무위, 금융위 등 각 국회 상임위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인물을 증인 신청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은 시민목 사업 이익을 우선 확보한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한 뒤 기꺼이 의혹의 덫에 걸려들겠다며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의 실체와 등장인물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여야 모두가 참전하는 대선 이슈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8명의 대선 후보들 첫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첫 토론이었지만 봐주기는 없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 나서자마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캠프 인사의 고발 사주 의혹 연루설로 맞붙었습니다.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거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검찰총장직 사퇴 몇 달 뒤 대선에 나선 윤 후보가 지도자 자격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윤 후보는 지자체장 출신 원희룡, 안상수 후보를 상대로
보육과 자영업자 정책 중심 질문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의 선거에서 오전 5승이라며 경쟁력을 내세웠고 안상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만 5번째인 선거 전문가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옐로우 카드를 던졌습니다. 성명 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캠프 해체를 선언한 최재형 후보는 마음껏 일하도록 책임지는 우산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황교안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 모두 잘라내겠다며 정체성을 부각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LA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합니다. 주점이나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을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할로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방역 조치는 점점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국은 유아와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